네, 오늘은 영재들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영재들은 과연 학업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영재들의 비밀은 무엇인가? 공부 잘하는 영재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꾸준히 좋은 성취도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 하실 건데요. 영재 학생들의 이런 학업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영재 친구들이 화려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영재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영재란 그럼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영재들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일까? 공부만 잘하면 영재일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영재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이제 코네티컷 대학교의 렌줄리 교수라는 분이 영재를 세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제에 대한 집착성을 가지고 끈질기게 해결하려는 친구들의 특성. 세 번째는 창의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든 운동을 잘하든 음악을 잘하든 이 주변에 보시면 정말 특출난 친구들은 이 세 가지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다고 해서 영재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분야에서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친구들을 영재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영재 친구들을 똑같은 교육,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기에는 이 친구들의 특성들이 상당히 섬세하고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을 기대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재 친구들을 위한 교육도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매스컴에서 영재 친구들을 다루는 뉴스나 아니면은 영화 그리고 드라마들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보이는 영재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이런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들을 보면 화려해 보이지만 그 감춰졌던 뒷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 영재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화려한 모습들 이면에는 상당히 그들 스스로의 고통을 겪거나 또는 일반 학생들보다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많이 관찰되곤 합니다. 그러면 이 영재 친구들의 특성은 어떠하길래 이 일반 학생들보다 조금 더 부정적인 측면들이 더 경험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냐면 많은 영재들이 사실은 어릴 적에 많이들 탄생을 합니다. 특히나 이런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조금만 잘해도 영재 아니야? 또래들보다 조금 일찍 뭐 글을 익히거나 아니면 산수를 좀 잘하거나 아니면 영어를 잘하거나 또는 지능이 조금 뛰어나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아이 영재 아니야? 이거 어떻게 교육해줘야 되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많은 고민에 빠지기도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어린 영재 친구들이 끝까지 영재의 길을 가는 경우들이 안타깝지만 많지는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이 영재 친구들의 멘탈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왕관의 무게처럼 사실 이런 프레셔나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더욱더 오히려 자기가 영재 교육을 받지 않은 것보다 더 나은 결과들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부정적인 측면들이 이 영재 친구들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지 또는 이러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줘야 이런 영재 친구들이 더욱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과흥분성입니다. 영재 친구들은 이런 과흥분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영재 친구들이 책을 읽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면 지적 호기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거를 끊임없이 막 읽고 공부하고 자신이 익힐 때까지 호기심이 충족될 때까지 계속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인 부분들 뿐만 아니라 이런 과흥분성은 감각적으로도 과흥분성이 잘 되고요.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과흥분성을 많이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친구들은 섬세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외부적인 자극에 상당히 잘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소리에 민감하기도 하고요. 또는 시각적으로도 과하게 민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뭔가 자극이 되었을 때도 과도하게 반응을 경험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외부적인 자극에 섬세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그런 문제의 변별력을 가지거나 아니면 뭔가 감춰졌던 그런 진실을 파헤치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매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너무 많은 자극들이 내 눈에 보임으로써 혼란스러워하거나 매우 스트레스풀한 상황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많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재 친구들의 과흥분성을 어떤 식으로 적절히 조절해 주느냐가 더 나은 성적, 더 나은 결과들을 향해서 나가는 데 중요한 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재 친구들은 모두 잘한다라고 주변에서 생각을 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 지적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성이나 신체적인 능력, 여러 영역들 모두 다 지적 능력만큼의 성숙도를 가진다고 주변에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비대칭성이 상당히 있는데요. 영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지적 능력은 대학생 이상의 수준을 가졌다 하더라도 정서를 조절하거나 이러면 감정적인 부분은 오히려 중학교 3학년 수준인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적 능력은 대학생 이상의 수준을 가지더라도 이런 신체적인 능력은 또는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교 저학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영재들과 정재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상당히 성숙하고 어른들과 대화가 통하는 수준의 대화 능력을 구사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정서 조절 능력이나 감정적인 능력, 이런 신체적인 능력들이 대부분 이 지적 능력과 비슷할 것이다. 이 친구는 되게 성숙한 친구일 것이다 라고 어른들이나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히려 그런 이제 주변의 대우들이나 대처들이 이 친구들을 고립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신은 감정적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 척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재 친구들을 바라볼 때 모든 것들이 이런 지적 능력과 일치되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주변에서 기대나 아니면 어떤 그 목표 수준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회부가적인 완벽주의적인 성향들이 높아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잘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할 것이야. 또는 영재 집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잘해내야 돼. 또는 이 친구가 더 잘 못할 리는 없어. 이러한 기대치들이 이 영재 친구들로 하여금 나 힘들어 아니면 뭔가 잘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들을 터놓고 이야기들을 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압박감을 계속해서 가해짐으로써 우울감이나 불안함이나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 그리고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경쟁 구도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런 기대하는 것들이 이런 영재 친구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어떻게 보면은 잘해 주려고 했던 것들이 이 친구들의 성장을 오히려 가로막는 발목을 잡지 않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재 친구들 중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런 그 과업에 몰두하는 경향들 때문에 내향적 성향을 가진 친구들도 꽤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재 친구들의 부모님들의 경우에 저희한테 이제 호소하는 부분들이 이제 영재 학교를 보내려는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비슷한 친구들이랑 있으면 서로 이해를 하고 소외감을 겪는 부분들이 좀 적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보내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런 이제 많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조금 또래와 관심사도 다르고 좀 또래와 다른 모습들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회적 관계나 대인적 관계,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영재 친구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가 목격되고 많은 연구 결과들도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깔려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가면성 우울증을 경험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나는 우울하지 않다 그리고 행복하다 또는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외부적인 시선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 실제로 본인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감정이 외롭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것들을 터놓지 못하고 꽁꽁 숨겨놓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점점 커져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확대되고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친구들을 많이 목격하기도 했어요. 이런 것처럼 이런 영재 친구들, 영재를 지망하는 친구들의 심리적 어려움이 많은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하나하나 이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관찰해줘야 오히려 안정적인 학업 성취도를 유지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영역에서 이 영재 친구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의 감정 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성적을 꾸준히 낼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 몸값이 높은 선수들은 한 시즌에 반짝 잘하는 선수들이 아닙니다. 이제 운동선수들 중에 잘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늘 꾸준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니면 본인에게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어느 정도 플레이를 꾸준히 펼칠 수 있는 선수를 잘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재 친구들도 이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가 거의 다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안정적으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멘탈이 강해야 돼요. 멘탈이 강하다는 말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가면서 끝까지 갈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영재 친구들의 이런 심리적 어려움을 파악하는 이제 아하 심리 검사라는 것들을 사실은 연구 개발해서 이제 영재 고등학교와 한제 협업을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사실 같이 파악하는 연구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심리 검사 결과 이 친구들을 어떤 식으로 도와줄 건지 결국은 뭐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지 불안이 있는지 우울이 있는지 아니면 충동성이 있는지 이러한 각기 도메인에서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 도와줄 것이가 가장 중요한데 결국은 이 친구들에게 맞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인지행동 치료를 권해줌으로써 감정 조절 능력을 길러서 학업 성취도와 관련된 멘탈을 길러준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영재 친구들이 가질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영재 친구들에게 적합한 심리 검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영재 친구들의 문제가 발견된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인지행동 치료를 권해줌으로써 멘탈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학업 성취도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고성취, 고성과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는 잘하는데 좀 멘탈이 약하다. 그리고 이게 조금 심리적인 부분만 조금 잘 받쳐주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자녀가 어떠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심리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영재 심리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검사 결과에서 혹시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감정 조절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인지행동 치료를 꼭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